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조금씩 걸어와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나에게 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40이 넘은 여고 영어 선생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하면 믿을 사람 있을까요? 그래요, 연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뭐가 꽉 막혀서 연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소개팅도 미팅도 많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필이 파악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놈의 한눈에 반한다는 사람 찾으려고 애를 써다 황금의 청춘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격 장애인 제가 운명의 보살핌으로 아름다운 제자와 살게 된 사연 살짝 공개합니다. 4대 졸업하고 여고 영어 선생으로 발령받아 교단에 섰습니다. 2학년을 맡아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운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다혜 그녀의 이름입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뒷줄에 있던 키 큰 애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겐키 데스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여자 미호를 만났구나. 뭔가 필이 확 왔습니다. 선생님 키가 얼마나 되세요? 나는 갑작스런 질문에 말을 떠듬거리며 개인적인 질문은 좀. 애들이 갑자기 까르르 웃습니다. 교단에서 내려본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어떻게 봐도 언제 어디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오겐키 데스까 나카야마 미호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내 이상형을 정해둔 지 오래됐습니다. 꼭 미호 같은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때부터 그 애가 계속 내 눈에 밝혔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만났습니다. 계단에서 만나고 복도에서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한눈에 파악 필이 꼽혀서 그런지 선생과 제자란 얄궂은 운명 때문인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마음이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애도 나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고 나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다혜네 고3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초가을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집 앞을 들어가려는데 1층에서 다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혜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데 정말 전기가 찌릿했습니다. 운명의 여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싶어서 같이 걸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에 떡볶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하철 입구역에서 헤어지는데 내려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계단 내려가다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 내 품으로 달려들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되어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 그 향기와 흥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한 덩어리가 되어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다가 그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가장 후회한 것이 왜 한마디 말을 못했을까입니다. 그래 알았다 꼭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뒤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명문여고에서 스캔들 나면 완전 큰일 납니다. 교감 선생님이 완전 분위기를 잡아서 감히 그런 꿈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죄짓는 것 같았습니다. 한떨기 백합 같은 순수한 그녀를 모독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매일 밤을 순수를 모욕하는 사랑하리만 했습니다. 그녀는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나는 혹시나 하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세월만 가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는 날들이 지나가고 나는 그 수많은 밤 동안 그녀의 순수를 모독했습니다. 그녀를 그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 동창이라고 초교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나보니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여자분 집에서도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고 해서 우리 집에서도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시들시들하니까 가족들이 어느 날 저를 본가에 불렀습니다. 엄마가 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가 솔직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닌데 왠지 필이 팍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팔청춘 젊은이도 아니고 무슨 애 같은 소리냐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여동생도 오빠 참 어이없네. 결혼이 무슨 초등학생 동화 쓰는 거냐고. 오빠 정신연령이 어린애 같다. 그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튀어나오며 문이 닫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녀를 찾아볼 용기는 안 났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게 내하고 꿀조합이라던 그 선생님은 가버렸습니다. 경상도 출신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문딩이 자스가 하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쇼펜하우어 묘비명이 떠오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사실 세월이 너무 흘러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꼭 찾으려면 온갖 소문을 다 내야 하는데 무섭기도 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선생이 되고 나서 집에서 나와 쾌적한 남양 복층 오피스텔 꼭대기에 삽니다. 지하철 가깝고 주위에 산이 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생이라는 평생 직장도 있으니까 뭐에 쫓길 일이 없습니다. 현재가 쾌적하고 좋으니까 꿈을 버릴 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바쁠 것 없다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겠지 그러고 미적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훌쩍 4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맞선도 보았지만 꼭 마지막에 마음이 뒤틀립니다. 그동안 한 군데 7년을 살았더니 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산 밑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신축 입주를 합니다. 가까운 등산로도 있고 해서 좋다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좀 멀어도 쾌적하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하루는 집 주변에 새로운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생겼네요. 들어가서 한 잔 사가지고 나오는데 30대로 보이는 이쁜 여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 네. 이해해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라 선생님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정다혜는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 어찌 그 운명이 튀어나오다니.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다혜하고 아주 친했던 미영이입니다. 아,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조용한 학생. 아, 알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 어쩐 일이야. 여기 근처 살아? 네, 여기 근처에 살고 언니하고 둘이서 여기를 오픈했어요. 선생님 이 동네 사세요?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지. 다혜 이야기를 묻고 싶었지만 속 보여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 밤에도 그녀의 순수를 모욕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날 그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느꼈던 그 황홀함이 나를 평생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한적한 시간에 가서 홀에서 커피를 한 잔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다혜 이야기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혜는 혹시 연락하고 지내니? 아니요. 연락 안 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쾅하고 마음속에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결혼해서 애가 벌써 둘이랍니다. 선생님은 애가 몇이나 되세요? 둘. 사모님도 선생님이세요? 아니야. 선생님 지금까지 혼자란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히 미영네 가게에 별로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가을 단풍이 깊게 물들은 날 오랜만에 가보았습니다. 마침 미영이 가게에 있다가 아주 반갑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좀 바빴네. 저번에 한번 들렀는데 다른 분이 계시더구나.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들고 나오는데 미영이 나를 붙잡았다. 선생님 할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미영이 어두운 얼굴로 와서 앉았다. 선생님 사실 다혜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그래 근데 왜 저번에. 내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다혜가 선생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선생님이 다혜에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미영아, 말해봐 다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가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와서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근처 시골 시설에 가서 요양 중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정신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아. 이게 무슨 꼴이야. 평생을 운명의 여인하며 밤마다 기다렸는데 겨우 이런 소식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에 우울했습니다. 찾아보기는 보고 싶은데 만나면 무섭게 빠져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왠지 그 비운을 맞닥뜨리기가 싫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났습니다. 신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주는지. 한편으로 신을 원망하며 한편으로 그녀를 그리며 우물쭈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약속이 있어서 옛날 살던 곳 근처를 갔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하고 우연히 길을 걷는데 눈앞에 확 하고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녀를 느꼈던 지금도 밤마다 몸부림치는 운명이 3번 출구 그 자리. 세월이 흘렀는데 그 풍경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초가을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나는 섰습니다. 그녀를 처음 느꼈던 그 자리에 나는 우뚝 섰습니다. 갑자기 화학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운명을 원망만 했지. 왜 그날 그때 그녀를 기억하지 않니? 이제 불구가 되었다고 그 정다혜가 박다혜로 변했니? 네가 사랑한 것이 그녀 자체야. 아니면 그녀의 몸이야?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운명을 비난한 내 에고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나는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틈틈이 평소에 정독하던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퇴근길에 미영에게 갔습니다. 미영은 너무 반가워하며 그녀의 근황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그 다음날 그녀에게로 내 운명에게로 갔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휠체어 앉은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3번 출구 앞에 그 아름다운 공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를 외면하며 울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공주님은 아니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 내 운명 그녀가 맞았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날은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순수를 모욕하며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여인 정다혜는 그 뒤에 계속된 나의 순수한 열정에 이끌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옛날 공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그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의술의 발달이 너무 훌륭해서 신기술 의족을 하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조금씩 걸어와서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나에게 말했을 꿀같은 순간은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그녀의 큰 키는 장신의 나에게 딱 맞게 포근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결국 피리 파고는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 덕분에 그녀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혼자서 집에서 내일 교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딩동하고 벨이 울립니다. 사람 올 일이 없는 집인데 신기하네 하면서 봤더니 세상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에 핑크색 탱크탑을 입은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거 나온 완벽한 글래머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어 들어와서 허리를 딱 붙이고 내 목에 팔을 두르고 감미롭게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생님. 사랑해요. 나의 서방님. 이제 영원히 당신의 이 뜨거운 품에 안겨서 살래요. 그리고 나의 신부는 그 고운 손으로 나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여신에서 나에게 딱 맞는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애니멀이 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거칠은 목소리로 환희를 노래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한 쌍의 남녀가 되어 합쳐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여인을 찾아서 나는 결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매일 이렇게 껴안고 살아요. 하하.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